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급 7강입니다. 글자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자자는 글자라는 뜻도 있고 나타 그런 뜻도 있고 또 번성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진면 아들자인데 여기에서는 자식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집은 뚜껑이 있는 집이에요. 뚜껑이라니까 무슨 그릇처럼 그런 뚜껑이 아니라 지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집면 자식자. 집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서 번성한다, 번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서 번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자를 배우셨죠? 그럴문. 또 이제 오늘 이 글자자를 배우셨습니다. 글자자.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죠. 이 그럴문은 단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인이나 아니면 뭐 아들, 자, 이런 것처럼 글자, 부수 하나로 이루어진 단자, 단자라고도 하고 또 단독자라고도 합니다. 단자 또는 단독자. 그런데 이 글자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자가 2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사람인하고 두이하고 합해서 이게 어지린이라는 걸 배우셨죠? 어지린. 그러면은 이 사람인 이거는 단자 또는 단독자예요. 이 두이자도 단자 또는 단독자. 그런데 사람인과 두이가 모여서 이제 어지린이라는 또 다른 한자를 만들어내지요. 이런 경우를 합자라고 합니다. 합자 또는 합체자라고도 하고요. 합자 또는 합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합자, 합체자 또는 단자, 단독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지자를 보실까요? 이 땅지자는 땅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자기가 차지한 위치, 계급, 지위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흑토는 잘 아시죠? 흑토. 또 여기는 이끼야라고 합니다. 이끼야. 이게 좀 설명해요. 그렇죠? 이 이끼야는 이 모양이 이렇게 뱀처럼 구불구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뱀처럼 구불구불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무엇이다 그런 뜻이 있죠. 무엇무엇이다. 말하자면 어떤 문장을 끝내주는 거예요. 종결사라고 하죠. 무엇무엇이다. 그래 여기서 이제 땅지를 말씀드리면 흙은 땅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흙은 땅이다. 이렇게 흙이 땅이라고 이렇게 딱 종결을 지어주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끼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지를 배우셨어요. 또 전에 뭐 땅하고 반대되는 거 배우신 거 있죠? 예, 하늘천자를 배우셨죠? 그럼 이제 하늘천과 땅지가 합해서 천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다.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럴연으로 가겠습니다. 그럴연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자, 그러련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는 살을련이라고도 합니다. 살을련. 살을련. 살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살을련. 여기에서 말하는 살을련은 불로 뭐를 태운다, 불사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살을련은 불로 태운다, 불사를 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을 연이 원래는 이게 살을 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그럴 연으로 뜻이 바뀐 거죠. 그래도 지금도 살을 연이라는 뜻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여기를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자, 이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이게 달월자죠. 달월. 달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월이 아니고 고기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좀 설명하시면 아실 거예요. 고기육. 고기육.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괴견자고요. 또 여기에 이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점 4개가 있어요. 점. 여기에는 지금 점 4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하자예요. 불하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달월처럼 생겼지만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고기육자가 다른 글자와 합해져서 부수가 되거나 다른 글자의 일부가 될 때는 이렇게 달월의 모양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럴 때는 또 특별히 육달월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고기육. 여기는 고기육이에요. 고기육. 여기는 개견. 개견. 여기는 불하예요. 불하. 불하인데 이 불하는 다른 글자의 맨 밑으로 올 때는 이렇게 점 4개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또 특별히 뭐라고도 하냐면 연화발이라고도 해요. 연화발. 연화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불화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개고기는, 자, 개고기. 그런 뜻이죠? 개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개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다. 이제 요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야, 저거 야만인 아니야? 무슨 개고기를 먹어? 개고기를 어떻게 먹나?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은 개를 집에서 키워가지고 불에다가 거슬려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개고기는 불에 거슬려 먹는다. 당연히 그렇다. 개고기를 불에 거슬려서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그럴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럴련을 배우셨으니까 자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련자가 들어간 그 한자어 자연. 자자는 배우셨죠? 스스로 자. 연은 그럴련. 스스로 그렇다. 그게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긴 게 자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높은 산에 바위에 바위 위에 있는 뭐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사람이 심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들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마음심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음심은 좀 설명이 필요한가요? 자, 마음심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가슴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심은 마음, 가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심은 사람의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심장이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염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 여기 가운데 있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죠? 이거를 누운 지게다리라고 합니다. 이거 누운 지게다리. 여기가 누운 지게다리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치켜 올려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 급수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심사위원회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위로 치켜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음심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이 마음심은 다른 글자와 합해서 붓으로 쓰일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다른 한자와 합해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 그러면은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한자가 있거든요. 이런 한자는 항상 한자인데 항상 항. 여기에 이제 이 마음심이 이제 다른 글자 합해서 변으로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항자까지 아시면 좋겠지만 그거를 모르셔도 이렇게 다른 글자 합해져서 모양이 변한다. 그 점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한자 성어를 많이 씁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전자는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꼭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글로 써줘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이다. 눈빛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다. 또 얼굴빛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심전심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또 뭐를 할까요? 기자를 보시겠습니다. 기자를 보시겠습니다. 기자는 이런 모양이죠. 기는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서 한번 또 구조를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또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사람 인자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모방 사람인 해서 여기는 깃발언이라고 합니다. 깃발언. 또 여기는 그기예요. 그기.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모방은 네모난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모난 깃발. 그리고 여기 이는 사람이죠. 이는 사람. 그러면은 사람이 네모난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깃발은. 그러면 그 기는 또 뭐냐? 그 깃발 그런 뜻이에요. 그 깃발. 우리가 한자 8급 할 때 맨 먼저 뭐를 배우셨습니까? 한자에는 훈음이 있다. 그거를 배우셨죠? 훈음이 있는데 이 기는 이게 훈도 기고 음도 기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깃발언이 훈이 돼요. 깃발언이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기는 깃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깃발. 훈이 되겠죠. 앞에 있는 기는. 뒤에 있는 기는 음이 되겠습니다. 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는 훈. 뒤에 있는 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는 이 음에 해당하는 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